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생활습관의학 안내서 실천하기에 대한 강의를 맡은 대한생활습관의학교육원 간호재생 LMIG 학습부 회장 김윤서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1차 프로젝트 청소년 건강생활관리 교육 영상 보급은 KCLM 왕님 장학재단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관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보통 자기관리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자고 맡은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기관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함께 자기관리의 중요성, 우선순위에 맞게 일정 만들기, 습관화하기 위한 시간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관리 실천을 위한 목표 설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목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관리에 대한 정의, 두 번째로 자기관리의 중요성, 세 번째로 우선순위에 맞게 일정 만드는 방법, 네 번째로 자기관리를 습관화하기 위한 시간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스마트 목표 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관리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관리를 위한 시간을 관리하게 된다면 더욱 효율적이면서 성취적인 자기돌봄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는 실천하기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가장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신체활동, 자연 식물식으로 먹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스트레스 수준 관리하기, 마음의 평화 실천하기, 위험한 물질 피하기, 긍정적으로 연습하기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럼 자가관리 중 자기돌봄은 무엇일까요? 자기돌봄은 다방면의 건강 영역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돌보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자기돌봄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소진을 방지하고 기분을 안정되게 유지하며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관리는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앞서 들은 강의를 통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질병과 죽음이 한쪽의 극단을 향하고 건강과 최적의 기능이 다른 쪽의 극단을 나타내는 연속적인 것입니다.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건강을 최상의 기능으로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기관리는 정신적, 감성적,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영역 등에 있어서 자신을 돌보는 모든 방법이 포함됩니다. 자기관리는 쉽지 않지만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30분 동안 운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 주 3회 30분 운동하는 사람이 체력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모두 예상할 수 있지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만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자기관리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건강행동 실천을 위한 우선순위에 맞게 일정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관리를 위한 우선순위 선택을 도와주는 페이빙 휠 윌리스 평가동을 활용하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해 봅시다. 페이빙 휠 윌리스 자기평가를 이용하면 어느 건강생활 영역의 관리가 더욱 필요한지 알 수 있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페이빙 휠 윌리스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태도, 다양성, 탐구, 영양, 목표, 스트레스 관리, 타임아웃, 에너지, 목적, 수면, 사회적 연결, 신체 활동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의 점수는 1점에서 5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점으로 갈수록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하고
페이빙 휠에 표시함으로써 각 항목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의 장도 각 학문의 문항입니다. 모두 영상을 멈추고 하나씩 확인하고 점수를 매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수를 매겼으면 페이빙 휠 밀리스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본 예시입니다. 각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체 활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수면 부분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찾고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 할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친구와 함께 주 2회 줄넘기 100개씩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정도여서 수면을 증진하기 위해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영양 섭취를 증진하기 위해 하루 2인분 이상의 과일을 섭취할 것이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으로 마음 챙기기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각 항목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를 기반해서 하루 일정을 잡아보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누구와 연결하고 그들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신체 활동, 재미, 휴식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에 가기와 숙제하기 등과 같은 일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루틴을 기록해 자신의 수면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관리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에는 계획 세우기, 기록하기, 한계를 설정하기, 일관성 유지하기, 짝을 짓기, 사회적으로 만들기, 융통성 있는 행동하기, 자기에게 보상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은 여러분은 자기관리에 대한 목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스마트 기법을 이용해서 세워봅시다. 스마트 목표는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그리고 달성 가능하고 적절하게 기한이 있는 방법으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목표를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목표를 세워보았나요? 저도 스마트 목표에 맞춰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나는 학기 동안 주 3회 친구와 함께 근처 공원에서 근력 운동 기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스마트 목표까지 세운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관리를 위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실천하기를 마치면 배운 부분을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페이빙 휠 자기평가에 관하여 그리고 이 안내서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 우선순위와 목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기회비용 평가 개념을 사용하여 다음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관리 기술은 아래 내용을 포함합니다. 주간 및 1일 일정을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천 자기관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자기관리 실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실천하기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